안녕하세요. 혈액학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혈액의 구성, 기능, 조혈의 순서와 다능성 줄기세포와 태생기 혈구 순서, 그리고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의 구성입니다. 저희에게 너무나 친숙하지만 정리하는 생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나옵니다. pH 7.4. 정상치로는 이 pH 7.4 기준으로 pH 7.35에서 pH 7.45까지를 정상치로 봅니다. 그랬을 때 원심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원심 분리는 바로 비중에 따라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혈과 혈장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 전혈이 1.060으로 더 무거운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원심 분리를 3400rpm에 10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혈액과 혈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 크림색 같은 이 층, 이게 바로 버피코트층을 말하죠. 저희가 배운 이 혈액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고요. 혈장은 물, 단백질도 있었고 전해질, 가스 등등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부분은 버피코트층으로 염증이 많을수록 증가를 합니다. 이 원심 분리는 세포 성분과 액체 성분으로 나누는 데 있고 이 버피코트층은 염증이 많을수록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백혈구와 혈소판이 이 층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더 무거운 층이 어떤 것일까요? 네, 과립이 많은 이 백혈구층이 더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치로는 적혈구 대 혈소판 대 백혈구는 500대 30대 1이다. 적혈구는 500만 정도가 정상치고 혈소판은 30만, 그리고 백혈구는 10,000. 그랬을 때 백혈구가 높아져야 염증 수치가 높아지죠. 그래서 이 버피코트층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방금 보셨던 원심분리, 즉 3400rpm 10분을 했을 때 혈구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 아래가 에리스로사이트라고 해서 적혈구 계열을 말하고 이 버피코트층은 1%에 해당되지만 이 안에는 혈소판과 백혈구가 있다. 그리고 위층은 혈장으로 5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물과 프로테인이 있고 이 프로테인, 단백질 안에는 알부민과 글로불린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혈액과 혈장을 보게 되면은 두 개 다 지혈을 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심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항응고제의 유무에 따라서 혈장과 혈청으로 나뉘기 때문에 여기 혈장으로 검사하는 지혈 검사가 있고 혈청으로 검사하는 지혈 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혈액의 기능입니다. 가스도 운반하고 영양분, 노폐물, 그리고 호르몬도 운반하고 전해질이나 수분 조절, 그리고 체온 유지 또한 혈액의 기능입니다. 또한 혈액 안에 있는 과립백혈구, 그리고 림프구 등등의 면역 방어 작용을 하기도 하고 혈소판을 통해서 지혈 작용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다음 중 혈액의 기능 중 맞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도 만들어 볼 수 있죠. 다음은 조혈입니다. 조혈이란 골수나 림프절에서 혈구를 생성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아 때부터 출생 전까지의 조혈 기관이 있고 이제 출생 이후에 조혈 기관이 있습니다. 태아 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황 주머니에서 이렇게 조혈이 시작됩니다. 2개월 때 됐을 때 조혈이 멈추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점점 올라가는 게 있는데 순서론적으로는 간이 먼저지만 비장에서, 즉 지라에서도 조혈이 되고 4개월쯤에 되면서 이렇게 골수와 림프 조직에서 조혈이 시작됩니다. 이때 헤모글로빈을 전기영동했을 때 바로 헤모글로빈 F가 나오는 것입니다. 출생 후에는 림프구를 제외한 다른 혈구의 조혈은 바로 골수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에 봤던 그림을 토대로 조혈 순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생기 조혈 순서입니다. 먼저 난황 주머니, 간과 비장, 그리고 골수, 림프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난황낭은 태생 19일, 간과 비장은 태생 2개월,
골수와 림프절은 태생 4개월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많이 먹을수록 이제 골수 내에서 조혈 부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혈을 하지 못하는 황색 골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조혈 능력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조직학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보면 조혈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또한 2, 3개월 내에서 조혈이 가장 활발한 곳은 했을 때 무엇일까요? 간과 비장이죠. 보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개월에서는 간과 비장이 시작하고 4개월 때는 간이 최대 수치입니다. 동시에 4개월 이후에는 골수와 림프절에서 조혈이 시작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혈액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다능성 줄기세포입니다. 다능성 줄기세포는 적혈구와 백혈구, 그리고 단구, 혈소판, 림프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적혈구와 호중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화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나. 호영기구가 이번엔 내 차례지 하네요. 싸우지마. 어차피 우리의 몸은 일정한 비율로 너희들을 생성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말리고 있네요. 자, 맞습니다. 어떠한 세포로 성숙될지 결정되지 않는 미분화 세포입니다. 그래서 분화, 분열, 증식, 성숙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랬을 때 이 다능성 줄기세포는 이 골수계와 이 림프계로 나뉘게 되었죠. 골수계는 CFU 메가, CFU GM, CFU E, CFU EO, CFU 바소 이렇게 나눠짐에 따라서 성숙 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CD마커 항원입니다. 바로 다능성 줄기세포의 CD마커는 34.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태생기의 혈구 생성 순서입니다. 좀 전에는 조혈 순서를 보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혈구가 먼저 생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생기, 바로 수정으로부터 출생까지의 모체에 있는 기간입니다. 태학이라고도 하죠. 그랬을 때 순서에 있어서는 바로 저가구계입니다. 적혈구를 만드는 에로스로블라스트계. 역시 내가 먼저라니까 하면서 말을 하네요. 다음에는 거액구입니다. 메가카요 사이트. 바로 혈소판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골수에서 가장 큰 세포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초에서 가장 큰 세포는 바로 단구죠. 다음은 과립구입니다. 염색성에 따라서 호염기냐, 호염기구냐, 아니면 호중구냐 따라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바로 림프구입니다. 그리고 단구가 마지막으로 형성되네요. 정리되셨나요?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조혈줄기세포의 CD마커 항원은? 네, CD34입니다. 또한 태생기 혈구 생산 중에 첫 번째로 생성되는 혈구는 나야나 저가구계입니다. 다능성 줄기세포의 조혈 자극 인자의 종류는 이것은 인터루킨, CSF, TPO, EPO 등등등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진 않았지만 전 시간에도 계속 배웠던 내용입니다. TPO는 혈소판을 자극하는 인자, EPO는 바로 적혈구를 자극하는 인자, CSF는 집락 자극 인자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능성 줄기세포에 어떠한 혈구로 분화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FU-GM은 어떤 혈구를 만들까요? 최근에 배우고 있죠. 바로 CFU-G는 과립구, CFU-M은 단구를 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혈액학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